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EGM 발표를 맡게 된 2년차 강사 공동선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71세 여자 환자입니다. 2년 전부터 인터미턴트하게 팔피테이션이 있다는 것을 주소로 외래로 내원한 환자였고, 3일에 한 번 정도 발생했고, 한 번 발생하면 서든리 온셋을 하긴 하지만 지속 시간은 1분 이내로 짧은 그런 양상이었고, 하지만 좀 오랫동안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위해서 외래로 내원하였고,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을 메티마저 복용 중이었고, 하이퍼텐시티 디슬리피드미아 과거력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본회에서 시행한 에코카디오그래피 상에서는 저명한 스트럭처 앱노멀리티를 시사하는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에서 시행한 11일 EKG 소견이고, 리드 3 ABFS 네거티브로 사우스 이스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이 의심되는 시사한 소견이었고, 하지만 P웨이브 엑시스 이제 정상적인 소견으로 관찰되며 P웨이브와 QRS 1대1로 매칭되는 사이너스 리듬에 합당한 그런 그 EKG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웨어러블 홀터를 이용을 해서 증상이 있을 때 리듬 이벤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이제 12월 7일 오전 9시 8분경에 네로큐알스 타키카디아 160회 정도 되는 다소 사이클링스 레귤러한 네로큐알스 타키카디아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전체 하트레이트 트렌드를 이제 나타낸 그림이 이 그림인데, 해당하는 시간대 에브럽트한 셀프 리듬의 그 하트레이트의 상승 및 하강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도큐멘티드 ECG로 하여서 EP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에서 시행한 이제 일렉트로피지올로직 스터디이고, 카테터 포지션은 쿼드리폴라 카테터 2개를 히스 에어리아 그리고 RV 에이픽스 에어리아에 넣었고, 비오데카폴라 카테터를 로우 RA2CS로 이렇게 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클랭스는 저 이니셜 리듬은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었고, 사이클랭스 725, H 인터벌 113, HB 인터벌 35, QRS 91로 전부 정상적인 조균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이제 V 스터디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래피드 V 페이싱부터 진행을 했는데 600ms부터 이미 VAD였고, 그래서 싱글 V 스터디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려 했지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VAD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바로 A 스터디로 넘어갔습니다. 래피드 A 페이싱 600부터 이제 시작을 하였고, 다른 서스테인 슬로우 패스웨이 컨덕션과 같은 특이 소견 없이 래피드 A 페이싱 320ms까지 내려왔고, 여기에서 AB 블락 사이클 랭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싱글 A 스터디로 넘어갔을 때 500, 260에서 500, 250까지 다른 H 점프나 다른 소견 없이 이제 넌 서스테인한 타키카디아가 이제 발생을 하였는데, 이제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될 때는 바로 사이클링스가 스테빌라이제이션 되어서 혹시 AA 인터벌 체인지와 VB 인터벌 체인지가 둘 중에 어떤 게 선행하는지 조금 알기가 어려웠었는데, 마지막의 경우에 AA 인터벌 체인지가 VB 인터벌 체인지보다 먼저 선행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제 여기 해당하는 A 시그널이 바이 V 시그널 이어지기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V로 끝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이 시퀀스는 그 이 시퀀스는 그 노달 에코빗을 동반한 넌 서스테인드 AV NRT라기보다는 대응되는 EKG와 ATR 시그널의 관계를 매칭시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긴 H 인터벌을 가진, 혹은 상당히 긴 PR 인터벌을 가진 AT였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스테인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지 않아서 래피드 V 페이징 450, 아이소프로테인으로 인퓨전을 시작한 이후 다시 이제 V 스터디와 A 스터디를 따로 다시 진행을 하였는데, 래피드 V 페이싱에서는 여전히 이제 VAD 소견이 관찰되어서 V 스터디는 더 진행하지를 못했었고, 다시 한번 래피드 A 스터디로 넘어가서 래피드 A 페이징 300, 600부터 쭉 내려갔을 때 320ms에서 바로 이제 더 서스테인드, 슬로우 패스 컨덕션 등과 같은 이상 소견 없이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AA 인터벌 체인지가 VB 인터벌 체인지보다 먼저 선행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고,
조금 더 사이클링스 레귤러라이제이션 되었을 때 사이클링스는 350ms, 그 H 인터벌은 108, HB 인터벌은 45, 그리고 QRS 듀레이션 91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이렇게 서스테인하게 네로클래스 타키카디아가 온고잉하고 있을 때 서피스 11도 EKG 소견 다 안 가왔고, 저희들이 확보한 EKG는 싱글 리드밖에 없어서 정확한 비교는 좀 어려웠지만 선행하는 P웨이브가 다수 T웨이브에 이제 오버랩이 되어 있어서 디스크릿하지 않은 점과 유사했고, 그리고 사이클링스 역시도 디텍션된 조금 더 빠르긴 했지만 그 패턴 자체는 임상적으로 다큐멘트된 타키카디아와 컨시스턴트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ABNRT와 ATL 특히 감별을 할 때 사이클링스와 동일한 타키카디아 사이클링스와 동일한 ATL 스티뮬라이를 줬을 때 AH 인터벌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게 상당히 또 좋은 힌트를 제공을 하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사이클링스와 비슷한 래피드 APG 360ms를 주었을 때 관찰되는 PR 히스 시그널이 잘 보였으면 AH 인터벌을 잘 비교를 할 수 있었겠지만 히스 시간이 좀 잘 보이지가 않았어서, 하지만 서페이스 ECG에서 관찰된 PR 인터벌은 두 경우에서 굉장히 비슷한 그런 비슷한 경우였기 때문에 조금 더 AT에 합당한 소견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이 환자는 특별히 단시간 한 10초, 30초 이내에 카테터 그 스탠다 레퍼런스 역할하는 카테터의 포지션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TL 시그널의 모포로직 체인지가 그렇게 저명하지 않음에도 이제 사이클 렌스가 조금씩 변하는 그런 베리에이션, 사이클 렌스에서 베리에이션이 조금 있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래피드 AP 320ms에서 서스테인 에로케어스 타키카디아가 진행이 되었고, AA 인터벌의 체인지가 VB 인터벌의 체인지에 조금 더 선행을 했으며, 타키카디아 사이클링스와 비슷한 사이클링스로 스티뮬라이를 주었을 때 관찰된 PR 인터벌은 유사했기 때문에 이 환자는 AT에 준해서 이제 또 매핑을 하고 어블레이션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 사이드 쪽에서 아무래도 CS 카테터 레퍼런스에 되는 CS 카테터에서 하이 RA 쪽이 가장 빨랐던 ATL 시그널이 보였어서 그리드 카테터를 이용해서 라이트 ATM 쪽을 먼저 매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하여튼 서페이스 ECG의 P웨이브 모폴로지를 기준으로 가장 빠른 ATL 시그널을 이제 쟀어야 되는데 T웨이브에 오버랩이 되는 바람에 좀 디스크리트한 모폴로지가 관찰되지 않아서 대신해서 레퍼런스가 되는 CS 카테터에서의 ATL 시그널을 기준으로 빠르기 정도로 측정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리듬에서의 사이너스 리듬에서의 그리드 카테터를 통한 3D 매핑과 반복되는 ATL 타키카디아에 의심되는 어리드미아가 지속이 될 때 이제 3D 매핑을 동시에 이제 같이 컨스트럭션을 하였고, 그 결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구성된 3D 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리듬일 때는 가장 얼리스트한 그리드의 ATL 시그널이 상당히 좀 하이 레벨의 septum 레벨 쪽에서 SVC에서 관찰된 반면에 ATL 타키카디아가 지속될 때의 하이 그리드에서의 가장 빠른 ATL 시그널은 다소 안터럴 라터럴 그리고 SVC와 RA 정신의 한 1, 2cm 정도 위에서 가장 빠른 얼리스트 ATL 포커스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위 쪽으로 이제 어블레이션을 계획을 하였고, 이리게이션 매핑 카테터를 인트로덕션 하여서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가장 빠른 시그널을 같이 찾아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디스탈 일렉트로드에서 프래그멘티드한 롱 듀레이션의 시그널들이 관찰되고 있고, 해당 부의 시그널은 서페이스 레퍼런스가 된 CS 카테터의 가장 얼리스트한 ATL 시그널 대비 12ms 정도 더 빨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 쪽을 또 카테터 매핑을 더 하다가 이제 잠깐 터미네이션이 되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리고 안터럴 라터럴 부위였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프레이밍 너브에 데미지가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맥시멈 아웃풋으로 페이싱을 하였을 때 환자가 프레이밍 너브 캡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RF를 다행히 프레이밍 너브 캡처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해당 부위의 부근에서 RF를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RF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ATR, 온고잉 하던 ATR 타키카디아가 점점 시그널이 이레귤러해지면서 사이너스 리듬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었는데, 어블레이션 말미에 다시 한번 ATR 타키카디아가 다시 한번 ATR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위에서 조금씩 카테터를 돌려가면서 이제 프레임 오버 캐치 없는지 계속 페이싱하면서 확인을 하였고, 가장 빠른 디지털 시그널이 있는 곳에서 다시 어블레이션 진행을 하였는데, RF를 진행하다가 다시 터미네이션이 됐지만 곧바로 이어서 이미디에이트한 리커가 되는 그런 소견이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스테이너 에이티어 타키카디아 다시 한번 371ms의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를 가지면서 이제 인덕션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블레이션 한 부위가 정말로 적합한 그런 어블레이션 사이트였는지 다시 확인하고자 액티베이션 맵을 두 번째로 다시 구성을 해보았고, 이번에는 액티베이션 맵을 그리드로 구성을 해보았을 때 다소 처음에 퍼스트 맵에서 확인되었던 안테로라테럴 정션 부위가 아니라 다소 septum 부위 쪽으로 얼리스트 시그널이 관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서 그리드 카테터를 매핑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더블 포텐셜로 의심되는 포텐셜이 관찰이 되었고, 이 포텐셜이 레퍼런스가 되었던 CS 카테터 1920에서 관찰되었던 CX 시그널보다 12ms 정도 더 선행을 했었고, 해당 부위 쪽을 다시 한번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인트로덕션 하였고, 여기에서는 사실 좀 아쉽지만 디지털 어블레이션 일렉트로드에서 관찰된 시그널이 레퍼런스 카테터 시그널에 대비 아주 빠르지는 않았어요. 거의 온타임인 경우였고요. 저희들이 AFib에서 SVC RA 세품 쪽으로 어블레이션 하듯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어블레이션 진행하는 도중 마찬가지로 에티얼 타키카디아는 터미네이션이 되었지만, 처음 어블레이션 했던 안테로라테럴 RA SVC 정션 부위에서 어블레이션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미디어틀리 다시 리커되는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카테터 머니버를 하면서 인서큘러하게 조금 카테터를 클락와이즈 토크를 주면서 돌려가면서 매핑을 하였었고, 조금 더 디지털 일렉트로드 어블레이션 카테터의 시그널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부위에서 마찬가지로 또 어블레이션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두 번째 액티베이션 맵을 이용해서 어블레이션 한 포인트는 이 사진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미네이션이 되었다가 래피드 APC 320ms에 의해서 계속해서 서스테인한 에티어타키가 리커되는 수준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액티베이션 맵을 다시 그리드 카테터로 제작을 하였고요. 세 번째 액티베이션 맵에서는 상당히 하이 레벨 쪽, septum SBC 레벨 쪽에서 얼리스트한 시그널이 관찰이 되었는데, 해당 부위에서 이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대어 보니 이제 더블 포텐셜이 의심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관찰이 되었고, 디스타 어블레이션 맵에서 관찰된 시그널이 레퍼런스가 되는 CS 카테터 대비 27mm 이상 빠른 그런 소견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아까 처음에 사이너스 리듬일 때 그리드 카테터로 매핑한 그 3D 맵과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사이너스 노드와 가까이 있는 부위라서 저희들이 어블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차례 콘크리트한 어블레이션 시행할 수 없었고, 짧게 최대 30초, 최소 10초 정도 가량의 듀레이션으로 간단히 어블레이션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해당 부위에서 마찬가지로 터미네이션이 되기는 했지만, 오히려 다시 한번 래피드 에이페이싱으로 인덕션 해보았을 때 인덕션이 됨과 동시에 오히려 기존에 보던 사이클 랭스보다 더 빠른 350ms 정도 되는 사이클 랭스를 가진 에이티얼 타키카디아가 서스테인하게 다시 도발되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터미네이션 됐으니까 이제 끝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렇게 계속 서스테인하고 오히려 더 환자가 힘들어하는 어셀러레이티드 된 에이티얼 타키카디아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금 매핑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그리드 카테터를 다시 넣어서 매핑을 시도를 하였고요. 그래서 매핑을 하던 도중에 처음에 어블레이션 하였던 부위가 SVC2 RA 정전 라터럴 부위 쪽이라 하였고, 그쪽에서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확실히 반복적으로 사이클링스가 슬로우 다운 되거나 터미네이션 되는 이펙트가 있었어서 그래도 여기가 포커스가 있지 않을까 하고 다시 그리드 카테터를 인트로덕션해서 매핑을 해보았었는데, 실제로 조금 더 굉장히 앰플리튜드가 작은 프래그멘티드 된 시그널들이 굉장히 그 레퍼런스가 되는 CS 카테터 일렉트로드 관찰 시그널보다 선행 안에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프로카 그리고 그 어시스트하던 회사 직원하고 좀 상의를 하면서 해보았더니 아까 보았던 세 번째 액티베이션 맵에서는
선행하는 스몰 프래그멘티드 포텐셜을 반영을 하지 못한 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프래그멘티드 포텐셜을 포함을 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다시 구성을 해보라 하니까 아까 보았던 하이 레벨 septum 쪽의 SVC 레벨을 대비 아까 보았던 SVC RA 정션 안토로 라테럴 정션 부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 저희들 매핑하는 와중에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는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좀 디제너레이션 되었고요. 그러다가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로 다시 이제 오르거나이제이션 되고 이제 오르거나이제이션 되는 그런 양상이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해당 부위로 맥카테터를 인트로덕션 하였고 실제로 메피스타일 어블레이션 일렉트로드에서 스몰 더블 포텐셜 의심이 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레퍼런스화 되는 CS 카테터의 시그널보다 62mm 정도 더 선행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부위에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였을 때 사이클 랭스가 170 bpm에 준하던 사이클 랭스가 152 bpm 정도로 좀 슬로우 다운 되는 그런 양상이었으며 조금 더 카테터를 조금씩 머니버를 하면서 어블레이션을 하니 130회 정도로 사이너스 리듬으로 터미네이션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리듬으로 이제 리듬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알스 프로테인을 인퓨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리고 래피드 에이픽싱을 주든지 안 주든지에 상관없이 더 이상 150회 혹은 170회 정도의 더 빠른 사이클랭스를 가진 타키카디아는 더 이상 인덕션이 되지 않아서 해당 환자는 그 마지막 SVC RA 정션 라터럴 부분의 어블레이션을 마지막으로 시술을 마무리했을 당시에 BPM 환자가 굉장히 아파하고 되게 널버스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지 130회 정도로 유지가 된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였는데 실제로 병동에 올라가서 텔레메트리 모니터링 하였을 때는 더 이상의 non-sustain AT도 없는 상태에서 사이너스 리듬, 펄스 레이트 한 90회 정도 유지된 채로 다음날 퇴원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어블레이션 포인트를 포함한 파이널 맵은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상당히 인서큘러 리전도 이제 만들었으면서 SVC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리니아한 어블레이션 셋도 가진 그런 환자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블레이션 이후에 확인된 시빌리드 EKG는 특별히 어블레이션 전 대비 특별한 차이는 없는 그런 사이너스 리듬 EKG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평소에 이제 루틴리 AFib 시술에서 SBC2 RA 세품 쪽 어블레이션 하는 것도 있고 SBC 포텐셜을 RSPB에서 어블레이션 할 때 이제 파필드로 많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SBC가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나 AFib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궁금해서 좀 공부를 해보았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AFib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당연히 폴모너리 베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그레이트 소라식 베인과 심장 사이에 이제 연결이 될 때 마이오카디얼 ATR 마이오카디얼 슬리브가 익스텐션 되면서 해당 부위에서 이제 앱노멀 이넨스드 오토마티시티에 이제 중요한 AFib의 트리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 원리로 큰 그레이트 소라식 베인의 SVC와 RA가 연결될 때도 해당 그런 ATR 마이오카디움의 슬리브가 중요한 ATR 아리드모제네시스 유발하는 그런 서브스트레이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여러 논문에 소개가 되고 있었고요. 네, 그 기전은 대부분 오토마티시티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조악한 리엔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어서 어느 하나의 특정 한 가지의 기전으로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티얼 타키카디아가 유발될 때는 그런 사이클링스에 있어서 변화가 자주 관찰이 되는데 월버뱅 쿨다운 페노미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였고 이런 SBC 오리진 에티얼 타키카디아의 경우에 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실제 에티얼 타키카디아 어블레이션 하는 경우에 1.7%, 파락시스마 에피블 어블레이션 하는 경우에 대략 6% 정도 되는 환자들이 SVC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에토픽 포사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 이제 게재된 서큘레이션의 논문이었고 180명 환자 중에 이렇게 8명 정도의 환자들이 이제 중요한 XBC 액토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티피컬한 PAV한 몰폴로지를 정리할 수 있겠느냐 여러 논문에서 이제 정리를 하였고 2, 3 AVF 리드 1에서 하일리 포지티브, 리드 V1에서
포지티브였다가 네거티브가 되는 바이페이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 V2S, V6의 포지티브라고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아나토미컬 위치가 비슷해서인지 사이너스 리듬과 상당히 비슷한 모폴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핑하고 어블레이션을 할 때 자주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SVC2 아래의 컨덕션, 엑싯 블락이 이제 잘 관찰이 되는데 실제로 풀모너리 벤 에토피에 비해서 SVC 에토피는 그런 인트라베너스 컨덕션 블락이 더 많이 유의하게 많이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많은 경우 자세히 좀 데디케이트한 그런 매핑을 하다 보면은 하이 레벨의 SVC에서는 이렇게 피브릴레터리한 액티베이션 관찰되면 반면에 그 아래쪽 레벨에서는 점차 이제 컨덕션 블락이 되면서 오르거나이즈된 최종 SVC에서는 피브릴레터리 액티비티를 가지지만 최종적으로 에이트리움의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는 오르거나이즈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로 보인다. 이런 논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콘시스턴트하게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블락이 그런 AT를 유발하는 중요한 기전이 될 것이냐를 조금 확인하는 여러 가지 논문들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ATP를 인젝션을 하였을 때 SVC RA 정신의 컨덕션을 더 이제 인핸스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컨덕션 블락이 되던 것들이 컨덕션이 되면서 사이클 랭스가 더 빨라졌고 이윽고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까지 이제 인덕션이 되더라라는 메커니즘을 이제 규명을 한 바가 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피브릴레터에 대한 SVC의 포텐셜이 보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에이트리움에서 관찰되는 시그널들은 오르거나이즈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다. 이거는 아무래도 SVC RA 정전에서 나오는 컨더션 블락이 중요한 SVC 오리진들 이제 에이트리얼 타키카의 중요한 기전이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논문들이었고요. 석세스풀한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어디였는지 좀 여러 논문들의 평균적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빠른 그 얼리스트한 시그널은 대략 P웨이브 온셋에 비해서 37mm 정도, 적게는 10mm, 많게는 90mm까지 빨랐다고 하고 대략 SVC RA 정전에서부터 1에서 3cm 이내 그런 포커스가 존재했다고 하고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많은 논문들에서는 안터럴, 라터럴 그 에스펙트에 그런 이렇게 얼리스트 포커스 그리고 석세스풀한 어블레이션 사이트가 존재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겟 템퍼레처는 60도를 기준으로 하는 논문이 많았고 아무래도 주위에 사이너스 노드라든지 프레니 너버 같은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이 파워로 하지는 못하고 20W부터 이제 점차 그 어블레이션 에너지를 타이트레이션 하면서 어블레이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초 이내에 터미네이션이 되면 90초 동안 그 해당 부위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 30초까지 기다린 이후에 그런 에이페이싱을 하거나 아이소프로테놀로 이제 인덕션을 하려고 했지만 인덕션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acutely successful ovulation을 판단하고 시술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어블레이션 할 때 그러면 엔드포인트를 설정하는 게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픈데 여러 논문들에서 이제 확실하게 컴플리트하게 바이디렉셔널 SVC와 RA를 바이디렉셔널하게 블락을 시키는 논문도 있었지만 많은 논문들에서는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SVC에 존재하는 마이오카디얼 슬리브는 유니디렉셔널 컨덕션 프로퍼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엑시 블락이 저명한 상태이지만 정작 사이너스 리듬에서 관찰이 되면은 엑시 블락은 있지만 그 RA2 SVC의 컨덕션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소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유니디렉셔널 블락을 RF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유도를 하고 이렇게 RA2 SVC는 이제 블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그 8개월 이상 팔로우 했을 때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 사용 없이 그대로 사이너스 리듬을 잘 유지되었다는 보고들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바이디렉셔널 블락을 유발을 하거나 SVC 내에 있는 피브릴레터리한 액티비티 모두 찾기 위해서는 익스텐시브한 번이 필요한데 최근 논문들에서는 이러한 익스텐시브한 번을 했을 때 에이트리얼 스웰링이 있거나 혹은 베너스 오스티아의 네로잉을 유발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컨선이 있다고 이제 제시한 논문들이 있었고 어떤 논문에서는 5명 중에 1명은 식사너스 신드롬이 이제 동반이 되어서 이제 RFEF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트 하였다는 그런 논문도 있었어서 바이디렉셔널 블락을 맨데토리한 엔드포인트를 삼기보다는 환자의 이제 사이너스 펑션을 고려를 하면서 이런
SVC2 아래에 유니디렉셔널 블락을 확보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어블레이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논문을 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논문이었고, 이제 에이피브릴레티 시그널이 하이 레벨 SVC 관찰되었으나 이런 핀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어블레이션 한 이후에 이제 서큘러한 어블레이션 리저를 만들지 않더라도 SVC2 아래쪽으로 블락이 형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6개월 팔로우를 했지만 환자는 안티어리드믹 드러그 사용 없이 그대로 사이너스 리듬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한 바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네,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놓쳐서 좀 죄송한데요. 처음에 인덕션 되는 부분이랑 그래서 이것을 AT로 결론 내기까지 어떠한 감별을 했는지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그 터미네이션 되기 직전에 사이클링스 베리에이션이 있을 때 A의 인터벌이 VB 인터벌보다 좀 선행하는 양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래피드 서스테인하고 다소 이제 사이클랭스가 안정화가 되었을 때 354ms 정도 확인이 되었었는데, 이와 비슷한 빠르게 래피드 A 페이싱을 했을 때 관찰된 PR 인터벌과 그리고 타키카디아가 이제 온고잉 할 때 관찰된 PR 인터벌이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타키카디아는 이제 AT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하였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VAD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V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이용한 PPI TCL을 확인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A 오버드라이브 페이싱도 해보긴 했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비트가 다소 이레귤러하게 캡처가 됐었고, 그리고 이 포커스가 마이크로 리엔트리나 이런 리엔트리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고, 만약에 포칼한 메커니즘을 발생했다면 이게 이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한 이후에 나타난 게 제대로 엔트레인이 됐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사실 정의하기 조금 어려서 제가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요. 저희 또 동일한 사이클링스로 A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조금 반복을 해보거나 혹은 같은 부위에서 다른 사이클링스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해서 조금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그 시그널에 따라서 계산한 PPI TCL 값이 좀 불규칙하거나 했으면은 아무래도 리엔트리의 메커니즘을 가진 ABRT나 ABNRT보다는 그런 포컬한 트리거 액티비티나 오토마티시티를 가진 에이트리얼 타키카드를 좀 정의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코멘트하면 이 AT랑 AV, NRT 감별하는 거는 뭐 EP에서 되게 굉장히 클래시컬한 문제이니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이제 그 디퍼런셜 다이거노시스 그 메뉴버나 그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잠깐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은 VA 그거잖아요. VAD잖아요. 네, 이 사람은 VAD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센트릭이잖아요. 아트리얼 액티베이션이. 그럼 그 두 개로 사실 끝났죠. 물론 그 두 개로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거를 하나도 볼 필요 없다라는 거는 좀 위험한 말일 수 있으니까 강동선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런 특징들도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100% AT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은데 그 VAD라는 것과 이센트릭 액티베이션이라는 걸 빼고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감별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사실 누가 봐도 AT니까.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을 이거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오히려 지금 더 큰 숲을 못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코멘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요 일렉트론 보면 참 재밌는데요. CS7-8을 보면은 A 페이싱, 하이R A 페이싱 할 때하고, 그 다음에 타키카디아 때 일렉트론 폴라리티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HRA 쪽에서 AT 맵을 했는데, 뭐, 3D에서 정확하게 못 잡아준 것도 있지만, 그 포커스가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강동 선생님이나 펠로 선생님들 아무나. 이 월 말이라서 제가 따로 답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유이튼 선생님,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진행하시죠. 뭐, 지금 필드에 아무도 없나요, 강동 선생님? 있습니다. 김민현 선생님이 한 분. 한 명씩 의무적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도록 하세요. 음. 그래도 하이 SBC에서 내려오는 시그널들은 이렇게 크리스타 터미널리스를 타고 내려오고 CS 셉툼에서 페이싱하는 녀석들은 이렇게 셉툼 쪽을 타고 내려오면서 액티베이션이 되다 보니까 이게 폴라리티가 뒤집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 의견 어떠세요? 너무 동백이 긴데? 김문현 선생님? 네. 하이아리에서 페이싱 했을 때는 페스타 터미널리스나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고 해서 폴라리티를 저렇게 생각했는데 7, 8에서 뒤집히는 이유를 설명을 잘 못하겠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여담인데, 아까도 발표만 계속 CS 19, 20에서 뭐 빨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CS 카테터라고 말하면 좀 정확한 터미널로지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CS 안쪽에 들어간 거에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좀 터미널로지를 조금 더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타이틀까지 적어놓을 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강동 선생님의 퍼스큘레이션이 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AB를 정선을 지나서 가는 패스웨이로 H를 R에서 LA로 건너가는 패스웨이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크리스탈을 타고 내려가는 것과 세툼 타고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페이싱하는 사이트가, 아티피셜 페이싱은 비교적 세툼 쪽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페이싱이 됐고, 실제로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사이트로 아까 지정을 해준 곳은 거의 이제 레터럴 월 쪽, 정션 쪽이었죠, 마지막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고 내려오는 트랙이 달라서 방향이 좀 다른, 폴라리티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도 하나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이 레졸루션 매핑을 했을 때는 앞에 보였던, 마지막에 말했던 그런 시그널들이
그냥 단순히 미스가 된 거야? 아니면 다시 리맵을 했을 때 이제 잘 보였던 건가요? 이제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세 번째 맵을 구성했을 때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부위에 있었던 이 시그널들 중에 이런 스몰 포텐셜, 프리시징하는 스몰 포텐셜들을 잡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리뷰하다가 알게 된 거야? 아니면 다시 잡았어요, 새로? 그때 다시 잡았을 겁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시준하는 도중에. 그거를 못 잡았다고 이제 어시스트가 먼저 말을 해줘서, 안 잡았다고 말을 해줘서, 근데 그때 마침 그리드 카테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처음에 어블레이션 효과가 있었던 대로 어프로치를 하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EGM을 볼 때는 너무 저명한 프로그먼티드 포텐셜이 있어서 이거를 미싱하지 말고 다시 잡아달라 해서 컨스트럭션을 했더니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인트린직 사이너스 노드 위치랑은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붙이진 않았는데 사이너스 노드의 위치는 대략 하이 SVC 레벨의 세툼 쪽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너스 리듬이 매핑인데 무슨 이제 이게 LA 요브가 RA 요브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블레이션 타겟 포커스는 이 정도 대략 위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사이너스 좀 높아 보이는데 맞습니다. 일반적인 위치인 거예요? 저도 예상보다 좀 높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사실 이렇게 3D를 가지고 사이너스 리듬일 때 매핑하는 일이 흔하진 않은데 이제 그쪽 근처에서 우리가 AT 있을 때는 그래도 확인을 하기 보기 위해서 보는데 저희 뭐 짧은 경험상으로는 제가 본 어떤 것보다도 좀 굉장히 높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다른 저게 경험 사이너스가 많으신 한 선생님들 20대 정도에서 잡았었는데 응? 그게 영향이 있을까요? 사이너스 레이트가 한 120회 정도 되는 상태에서 뭐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 것으로 돼 있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선생님 저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가요, 선생님? 아니면 김태현 선생님 혹시 경험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맵이 이게 저 길쭉한 곳이 딱 보면 SVC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 좀 덜 잡힌 건 아닌가요? 왜냐면 오른쪽 거는 뭐 너무 이 길쭉한 부분이 다 SVC는 아니잖아요. 지금 SVC와 RA의 경계가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그거부터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이너스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좀. 근데 사실 사이너스 잡을 때 AT가 계속 노스 스테이너스 인덕션이 돼서 네,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정말로 우리가 쉘을 완전한 그 아나토미를 구현하도록 그렸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 뭐, 맵이 두 번째, 세 번째 맵이 조금씩 다 다른 걸 보면 근데 완전히 다 fully 채워진 맵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하트레이시 빠르면 네, 사이언스 액티비티가 계속 위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높이 잡혔을 수 있고 또 근데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잡지 않았으면 또 완전히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으로 타겟하는 사이트랑 이제 적어도 이 사이언스 리듬일 때 가장 도미넌트한 사이트가 세이프티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이제 해야지 사이언스 데미지를 최대한 피할 수 있겠고. 근데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어블레이션은 꽤나 사이언스 노드에 가까운 곳에서도 좀 행해진 거 아닌가요? 어, 세 번째 맵이 조금 거기서는 하진 않았고요, 제대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저희 SBC RA 세스템 라인 긋는 쪽에서 조금 더 로우 레벨이긴 했습니다. 두 번째도. 정션 쪽에서 파워는 어떻게 하셨어요? 파워는 30와트로 넘게. 시작부터 30와트로 그냥 쭉. 네. 음.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프레임 러브 캡처가 되긴 되더라고요. 맥시멀 페이지 가면. 근데 예전에 뭐 홍준 선생님 에피카디알 설명하실 때 그 캡처 스레시홀드가 일정
보다 조금 낮을 텐가. 아, 높으면. 그런 데서는 해도 좀 안전하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이쪽 갈 때, 맥시멀 페이싱 할 때 캡처가 돼버리면, 거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뭐,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지만은, 뭐, 도저히 피할 수 없으면은 살살, 조금, 그러니까 약간 살짝 올려가지고. 간 보면서 하는 게 되게 무섭고. 사실 뭐, 크라이어 발론 어블레이션 우리 AFib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다가 보면 이제 RSPB 하다가 이제 약해지는 포인트가 있긴 한데, 그, 파셜 데미지에서 멈추는 것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뭐 미리 피할 수는 없고, 그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아무튼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메뉴버니까 가능하면은 뭐 맥시멀 페이싱에서도 캡처가 안 되는 사이트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아무리 봐도 여기가 거긴데 거기서 통상적인 파워로는 캡처 안 되지만 맥시멀 파워에서는 캡처 된다 그러면은 뭐 아주 로우 파워부터 조심조심 해보고 짧게 짧게 끓으면서 한 번씩 또 확인해보고 뭐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30와트로 바로 시작한 거는 용감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뭐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된 것 그럼 같네요. 20와트? 25와트가 적당할까요? 뭐 정답은 없고 그냥 다들 경험적으로 하는 아까 뭐 리뷰할 때도 조금 파워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나요? 네, 20 좀 너무 베리에이션이 커가지고. 그냥 저희도 다 결국에는 선배들로부터 이제 얻은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20와트부터 20와트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크게 비난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쫄깃쫄깃. 이렇게 이제 되게 골치 아픈 포커스가 SVC에 있을 때 보통 아이솔레이션 하거나 어블레이션 하는 스트레터지가 이렇게 포컬한 걸로 하시는지 안 그러면 사실은 제가 그때 옆에 어시스트 하면서 김대영 교수님한테 인서큘러하게 돌리는 게 어떠실까요? 라고 막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혹시 포커스가 SVC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교수님께서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좀 질문한 건가요? 아, 그래서 강동강 선생은 아이솔레이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저한테 그랬어요. 왜냐면 저기 맵 잘못 잡았을 땐 되게 SBC 하이에서 엄청 얼리한 포텐셜들이 나와서 이걸 뭐 어, 잡겠냐고 그냥 아이솔레이션 의미가 그러니까 완전히 인서클링해서 컨덕션 블락을 어,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옆에서 자꾸. 그러면 사이너스 리듬도 블락돼서 내려오지 않을까요? 근데 또 박희남 교수님 SBC 아이솔레이션 좀 예전에 하시지 않으셨던가요? 이런 SBC 타키카디아 있을 때. 근데 질문이 뭐라고요? 제가 지금 SBC 아이솔레이션 과장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집중을 못했습니다. SBC 아이솔레이션 이 환자 해야 되냐고 그게 질문이었어요? 강동선 선생은 저에게 그렇게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PV 아이솔레이션 하듯이 인서클링해서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는 랩이 많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랩이 많은데, 꽤 나오던데. 예, 근데 저는 예전에 SBC 아이솔레이션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조심할 거는 카테터를 그냥 직접 대고 하면 SBC가 굉장히 스트레칭이 심한 스트럭처잖아요. 말랑말랑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페이싱 해가지고 프레임업 피했다고 했는데도 프레임업 퍼럴리시스 온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할 거면은 상당히 위쪽에서 아이솔레이션 하셔야 되고요.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은 사이너스 노드보다 훨씬 더 위쪽 레벨에서 하는 게 안전하고 라테랄 월 할 땐 카테터를 이렇게 완전히 U 쉐입으로 꺾어갖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게 안전한데 저는 90세 할아버지 한번 프레임 너브 파랄레시스 생겨가지고 1년 동안 야단 맞은 기억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토탈 아이솔레이션 안 하고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케이스는 내가 아까 그 질문 던졌었는데 SVC 타키카디아가 맞나요? 펀더멘탈한
질문인데 이게 어블레이션 하면서 매핑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자꾸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블레이션 하다 보니까는 얼리 스택 디펜스 사이트가 바뀐 건가요? 일단은 사이클 랭스가 계속 변하고요. 네. 50ms 인덕션 될 때마다. 그래서 매핑이 일단 정확치 않은 게 제일 힘들게 했던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 꼭대기 SVC가 아니고 사이너스 베나룸이나 아니면 하이세툼에서 나오는 에토픽 에이트럴 타키카디아 같은 경우에는 바크만스 번드 오리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크만스 번드 오리진이면은 RA로 엑시트 하는 경우에는 꼭 하이크리스타나 SVC 타키카디아 같이 보이지만은 LA로 엑시트 하면 아까 보인 것 같이 랩 사이드 CS의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감별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3D 맵에서 폴라리티라든지 파필드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팁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완전히 하이셉툼에서 처음에 어블레이션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사이너스 노드로 돌아간 거 보면은 하이셉툼이나 그 마크마스 번들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거기 하이 크리스타에서 크리스타 터미널에서 타고 내려온 데가 굉장히 프레퍼런셜 컨덕션이 빠른 데잖아요. 티슈 아이소트로피가 굉장히 심한 데이기 때문에 이게 얼리 스택 디펜스 사이트가 3D 맵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조심해서 매핑할 때 염두에 두고 매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하이크리스타에서 도는 것 같으면 하이크리스타가 그 마크마스 번들부터 해서 로우 아래까지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아이스를 보면서 카타타 컨택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아이스랑 두 개 이제 잡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시스트가 조금 도움이 필요하죠. 아이스 갖고 보면서.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뭐 참석자분들 중에서 케이스 관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요. RA하고 LA가 차이가 뭐예요, 강동원 선생님? 스트럭처 상에. 아나토미컬리, 히스톨로지컬리. 아까 저 어블레이션 파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RA는 조금 더 사이너스 베나룸과 팩티네이티드 머슬로 양분할 수 있다는 점일까요? RA는 팩티네이트 머슬이 훨씬 많고 트라베큘레이션이 훨씬 심하죠. 예를 들어서 컨제니탈 하트 있는 환자들 아이소메리즘이 있으면 RA, LA 오리진 찾을 때 그거 갖고 찾거든요. LA는 대부분이 매끈매끈하고 서피스가 스무드한 부분이 많고 어펜디지인데만 쪼글쪼글하잖아요. 근데 RA는 사이너스 베나룸 기준으로 해서는 전부 다 팩티네이트 머슬로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 옌호 페이퍼나 그 저기 히스톨로지 보면은 팩티네이트 머슬 그 뒤쪽에 있는 프리월은 무지하게 얇습니다. 이렇게 램프를 비춰보면 그 빛이 투과할 정도로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라테랄 월이나 안테리어 사이드 어블레이션 할 때는 반드시 아까 얘기했듯이 카테터를 구부려서 해야지 직접 대고 하다가 퍼포레이션 되면 그거는 오픈해야 돼요. 그거는 RF 줄 때 파워를 얼마 주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컨택 포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세이프합니다. 셉탈 사이드는 상관없고요. 안전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첨언했습니다. 네, 중요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럼 뭐, 더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은 EGM 케이스는 이것으로 마무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돈 선생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